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3일절인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반짝꽃 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이자 105주년 3일절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3일절 연휴와 함께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도 오늘은 3도에 그치며 평년보다 낮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구와 경북은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해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경북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내외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강풍이 예상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 연휴 동안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2회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후보들의 공약과 정보가 담긴 공보물도 집집마다 전달될 텐데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공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투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3년 전 시각장애인이 된 서정철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각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실에 좀 많은 벽이 있습니다. 후보님들 어떤 그런 걸 좀 자세히 보고 뽑아야 되는데 이제 점자를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 점자 공보물을 받아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이 서 씨처럼 점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진짜 진정한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점자가 있어도 좀 못 읽는지라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전혀 감을 못 잡아서 점자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코드도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문자나 음성으로 공약을 담은 USB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마저도 그림에 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자 파일을 음성으로 들으려면 별도의 인식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가격 등의 문제로 보급률이 5%도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뭐 하지? 뭐 한번 끼워서 뭐 볼만한 데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센스리더가 없으니까 아예 뭐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시각장애인들은 무료 인식 프로그램 보급 등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정보를 접근하는데 많이 요즘에 개선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식 프로그램 배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105주년 3일절을 맞아 포항시는 송라면 대전리에서 유족회와 보훈단체,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행사는 대전리 14인 의사에 대한 헌화 및 타종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립연극단이 대전리 3.1 만세운동을 재현해 105년 전 그날의 함성과 감동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대전리 14인 3.1 의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송라면 대전 1리에 3.1일거 기념관을 건립하고 매년 이곳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로 105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주도한 경북 북부에도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존재했는데요. 영주 출신 고 강신명 목사는 일제의 눈을 피해 어린이를 위한 한글 동요집을 펴내 우리말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시 평읍면 내매마을의 한 교회,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끈으로 엮은 얇고 낡은 책자 한 권이 보관돼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5년, 이 마을 출신 고 강신명 목사가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 펴낸 어린이 동료집 새서방 새색시의 국내 단 하나뿐인 초판본입니다. 직접 그려낸 22곡의 악보, 반듯하게 쓴 한글 가사가 80년이 넘는 세월에도 고스란히 남아 최근 한국 기독교 사정유물로 지정됐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의 당시에 부목사를 하시던 강윤구 목사님이 본인이 보관하기엔 너무 큰 거다. 보는 분마다 모두 다가 너무 희귀본이다. 디표지에 적힌 발행인은 윤산혼. 일본이 강요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추방된 미국인 선교사의 이름입니다. 강 목사가 당시 평양 신학교 교장이었던 윤산혼을 비롯해 기독계의 지원을 받으며 동료집을 펴낸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 시대는 국어가 일본어라서 학교에서도 조선어를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해줬고 또 어린이들을 모아서 일상 생활에 대한 수칙, 위생관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줬으니까. 강 목사의 집안 배경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한글 목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고 강병주 목사. 조선어 학회의 유일한 목사위원이자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영주 내매교회와 함께 운영된 내명학교의 초대 교장이기도 했습니다. 내명학교라고 말하면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근대 보통학교죠. 그 아드님이 강신명 목사님, 내명학교의 구회 졸업생입니다. 강 목사는 동요집 새서방 새색시에서 그치지 않고 이 동요집을 기반으로 1936년 일제강점기 조선 동요를 집대성한 아동가요 곡선 300곡까지 편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검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초판본이 반일 감정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일본 총독부로부터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강 목사는 곡 일부를 변경해 재판본을 내고 다시 원곡을 살린 수정 증보판까지 내면서 귀한 한글 동요집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곡은 해방 후까지 남아 강 목사 음성으로도 보존돼 있습니다. 새서방 새색입니다. 까딱까딱 새서방 애기 새서방 왈랑달랑 말 타고 장가가노나. 강 목사의 한글 동요집은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어린이들의 음악 교재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이 강화됐던 1930년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방 후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우리말 교재였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후속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교육부는 포항고와 포항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학교당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두 학교는 기존 교육과정 이외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하고 개방형 교장 공모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포항 지역 1개 고교를 2차 전지 관련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한가 싶더니 간헐적으로 한파가 찾아오고 최근에는 2주일째 눈비가 내리는 등 널뛰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 작물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저조하고 곰팡이병이 확산돼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재배 역사를 지닌 경주 안강 찰토마토 농장입니다. 토마토 잎이 누렇게 마르고 끝이 오그라들어 한눈에 봐도 생기가 없습니다. 최근 출하가 시작됐지만 위쪽 열매는 아직도 손가락 한 마디 굵기입니다. 1, 2월 눈비가 잦은 흐린 날씨가 이어져 생리 장애가 발생한 탓입니다. 방제라든지 미생물 제재를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하고 관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급선무는 해가 좀 빨리 나서. 체험형 농장으로 명성을 얻은 경주 서학동 딸기 하우스. 얼핏 보면 주렁주렁 탐스러워 보이지만 과일 크기가 작고 개수도 적습니다.
기온이 낮아 수정벌이 활동하지 못해 기형과도 많습니다. 군데군데 잿빛 곰팡이병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모두 일조량 부족 때문입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전체적으로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우선 보기에는 뭐 이렇게 됐다 싶어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보는 입장에서는 생육이 굉장히 부진하다. 최근 5년간 1, 2월 기상을 보면 올해 땅 온도는 4.94도로 높아 작물이 웃자라기 좋은 환경인데 반해 강수일이 무려 22일이나 됐고 누적 일조량은 274.5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상기후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보다 심각합니다.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상기후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서리가 내릴 경우 보일러로 물을 데워 따뜻한 지하수와 섞어 분무한 결과 수증기가 도움을 형성해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개발하고 지난해 민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서리 피해가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취약 시간대입니다. 이 시기 때 이 미온수를 활용해서 살포하게 되면 안개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보호망을 형성됩니다. 지난해 봄 전국적으로 사과와 배는 개화기 이후 늦서리로 피해가 심각했는데 이 농장은 피해 갔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현곡배는 전년도보다 60% 증가한 270톤을 수출했습니다. 요 설치하고부터 시작 우리가 피해를 전혀 안 입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농업인들은 겨울철 일조량 부족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만큼 농업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해 국내 어업 생산량은 늘었지만 동해안 주력인 오징어는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5만 5천 톤으로 전년보다 7.6%, 어업 생산량은 4조 3,672억 원으로 8% 늘었습니다. 멸치와 고등어, 붉은 대게 등은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오징어는 2만 3천 톤 잡혀 36.2% 줄었고 청어는 2만 1천 톤으로 23.3% 감소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대구권 대학들은 긴장감 속에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통폐합보다 느슨한 형태인 연합대학 유형이 신설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글로컬 대학 사업. 1,0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탓에 대학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첫 관문인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신청서인 혁신기획서 제출 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오자 대학들은 막바지 전략 점검에 분주합니다. 3월 22일까지 저희가 신청서 접수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본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줄줄이 탈락한 대구권 대학들은 탈락 이유를 분석하는 등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립대인 경북대는 지난해 말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TF팀을 꾸려 치밀하게 전략 분석에 나섰습니다. 영남대는 영남이공대와 계명대는 계명문화대와의 통합 추진을 다시 내세워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지정에 연합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통합 신청 가능성이 거론됐던 대구교대는 단독 신청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진전문대와 대구과학대는 올해 처음으로 글로컬 대학에 도전장을 냅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개교, 내년과 2026년 5개교로 줄어드는 만큼 대학마다 눈치 싸움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저번에 한번 떨어졌었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그게 나름 영업 비밀 비정무리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대학이 하나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연합대학 형태로도 글로컬 대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연합이 통합보다는 느슨한 형태입니다. 섣불리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립대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움직임이 활발해져 글로컬 대학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법인 자체가 뭉칠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사립대가 더 힘들고. 올해 글로컬 대학 사업은 다음 달 22일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4월 예비지정 결과,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U18 포항 제철고가 어제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철고는 안양공고와 보인고 등 강호들을 잇따라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승부차기 접전 끝에 FC서울 U18 오산고를 물리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포철고는 2022년 부임한 포항 스틸러스 출신 황지수 감독의 지도 아래 고교 최강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자격 요건으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에코프로가 일본과 한국에서 개최되는 배터리 행사에 참여해 포항 캠퍼스에 구축한 친환경 설비인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 설비는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과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구현한 것으로 버려지던 자원을 다시 수거해 제조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에코프로는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켜 제조 비용 절감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상공회의소 25대 회장에 이상걸 현 회장이 재선출됐습니다. 이 회장은 임시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전원의 추대로 재선출됐고 임기는 3년입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이자 105주년 3.1절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3.1절 연휴와 함께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도 3도에 그치며 평년보다 낮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구와 경북은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경북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내외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강풍이 예상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연휴 동안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오랜만에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5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도, 김천은 2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문경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 기온도 안동 1도, 문경 영하 1도로 낮에도 영하권 보이는 곳 많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4도 예상됩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